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어떻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할 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반격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최말순 할머니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남편을 잃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하루는 가족을 위한 정리정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며느리 선영, 그리고 손자 지훈이와 함께 이 아파트에서 산 지 벌써 3년째. 시골에서 올라온 말순 할머니에게 서울 생활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선영이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공손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공손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한 거죠. 응, 잠이 안 와서. 선영아, 너도 일찍 일어났네? 오늘 해야 할 일이 좀 많아서요. 어머님은 천천히 쉬세요. 선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평소보다 뭔가 급해 보였거든요.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 정리를 시작한 말순 할머니. 거실과 부엌을 깨끗이 치운 후 각 방의 정리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며느리와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손자 지훈이의 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교과서와 옷들을 정리하고 책상도 깨끗이 닦았어요. 그 다음은 아들 부부 방 차례였습니다. 민호와 선영의 방에 들어선 말순 할머니는 먼저 침대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베개를 정돈하고 그 다음에는 옷장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상 옆에 있는 서랍장 중에서 맨 아래 서랍만 꽁꽁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서랍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열렸는데 유독 그 서랍만 열쇠로 잠겨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 무슨 비밀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더욱이 그녀는 평생을 숨길 것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잠긴 서랍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살짝 당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이 언제 들어왔는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의 공손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긴장하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서랍은 제 개인적인 서류들이 들어있어서요. 손대지 말아주세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정리할 필요 없겠네. 미안해.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평소 차분하던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앞으로는 제 방 정리는 제가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선영의 말에는 평소에 없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깊어져만 갔어요. 그 서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개인적인 서류라고 했는데 한 집에 사는 가족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선영과 민호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말순 할머니는 또 다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기야, 오늘 그 일 어떻게 됐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빨리 정리하자. 그들의 대화는 뭔가 비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순 할머니 몰래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평소 말이 많던 선영은 유독 조용했고 민호 역시 뭔가 신경이 곤두선 듯 했어요. 손자 지훈이만 혼자 평상시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집안 정리 좀 하고. 그런데 너희 부모님 방에 잠긴 서랍이 있더라. 순간 선영과 민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암묵적인 신호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요? 그냥 중요한 서류들 보관하는 곳이에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면 나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집 일인데. 어머님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회사 관련 서류들이라서요.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사 서류라면 굳이 그렇게 단단히 잠가둘 이유가 있을까요? 더욱이 가족에게조차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비밀스러운 서류라니.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잠긴 서랍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선영의 이상한 반응,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비밀스러운 대화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족 간의 비밀이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숨기고 감춰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새벽 1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난 말순 할머니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호와 선영이 소근소근 얘기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낮에 있었던 일들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복도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들어보니 계약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이번 달 안에는 끝내야 돼.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눈치채면 어떻게 해? 아직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절대 눈치채게 하면 안 돼. 어머님은 모르게 해야 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설명하면 되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 집인데. 집? 누구 집이야? 당신 명의잖아. 그리고 대출도 우리가 받은 거고. 어머님께서는 그냥 편히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 계약, 대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중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더 들으려 했지만 민호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려서 말순 할머니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대화가 맴돌았어요. 내 집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계약이 뭐고 대출이 뭐야? 설마.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말순 할머니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할 리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말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앞으로 며칠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날 예정이었어요. 과연 그 잠긴 서랍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선영과 민호가 말순 할머니 몰래 진행하고 있는 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난밤 들은 대화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며느리와 아들이 나눈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계약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자신 몰래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집에 대한 이상한 언급까지. 말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선영과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선영이 언제나처럼 공손하게 말했지만 말순 할머니에게는 그 공손함이 가짜로 느껴졌어요. 고마워. 그런데 선영아, 요즘 뭔가 바빠 보이네. 선영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바쁘다니요? 별로 바쁠 일은 없는데요. 그래. 어젯밤에 민호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늦게까지 하던데? 선영과 민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요.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들의 거짓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며느리를 지켜본 그녀의 눈에는 선영의 변화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거든요. 그날 낮 민호가 출근하고 선영이 마트에 간 사이 말순 할머니는 다시 그 서랍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꽁꽁 잠겨 있었어요. 손잡이를 살짝 잡아당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이렇게 단단히 잠가놨을까? 말순 할머니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숨길 것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비밀이라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주 안에는 끝낼 예정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영의 표정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선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잠긴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 할머니는 가만히 서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 서랍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자신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난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섬뜩한 내용이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호와 선영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것입니다. 계약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어. 그때까지 어머님께서 서명하시게 해야 해.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 오늘도 이상한 질문하시고.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처리해야지. 늦어질수록 들킬 위험만 커져. 내일 모레쯤 자연스럽게 서류에 사인받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간단해. 연금 관련 서류라고 하면서 슬쩍 끼워 넣는 거야. 어머님이 꼼꼼히 읽어보실 분은 아니잖아. 말순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속여서 뭔가 서명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연금 서류인 척하면서 말이죠.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이렇게 속이는 게 맞나? 속이는 게 아니야. 어머님을 위한 거라고.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고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야. 요양원? 말순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건가요? 우리도 대출 때문에 힘든 거 어머님이 아시잖아.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야? 당신이 사업 실패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해결책을 찾은 거니까 내 말대로 하자.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고 그 빚을 자신을 속여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말순 할머니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선영과 민호를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영이 전화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선영이 자주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를 보고 있다는 것, 요양원에 대한 자료를 인쇄해 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잠긴 서랍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는 것까지. 며칠이 지나자 말순 할머니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중대한 일이 그 서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말순 할머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파헤쳐서 자신을 지킬 것인가. 75년을 살아온 말순 할머니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말순 할머니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선영이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며 외출한 오후 말순 할머니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사생활을 엿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선영의 가방에서 열쇠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 중에서 그 서랍을 여는 열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작고 은색으로 된 그 열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말순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래층 열쇠 가게로 향한 그녀의 발걸음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열쇠 복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별다른 질문 없이 복사를 해주었고 말순 할머니는 원래 열쇠를 선영 가방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어요. 선영이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복사한 열쇠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딸깍.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놓인 두꺼운 봉투가 말순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설마 이게 그들이 말하던 그 계약서인 건가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집 매매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 말순 할머니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매물 주소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일란에는 최말순, 바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매수일란이었습니다. 박선영, 며느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말순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 원. 현재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특약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 후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허용한다. 말순 할머니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며느리 명의로 넘기고 그 후에도 계속 여기서 살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명란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지만 실제 서명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문제였어요. 분명 자신의 것과 똑같이 생긴 도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도장을 본떠서 만든 위조 도장인 것 같았어요. 이 도장은 내 도장이 아닌데? 말순 할머니는 더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획의 굵기나 글자의 간격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서류를 더 뒤적여 보니 은행 대출 관련 서류들도 나왔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내역들이었어요. 대출자는 민호와 선영. 대출 금액은 3억 원. 그리고 상환 계획서에는 부동산 매각 후 일시상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서서히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모르게 이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며느리 명의로 넘기려 한다는 것. 그럼 내가 사인만 하면 내 집이 선영이 집이 되는 건가? 말순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다니. 하지만 마지막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신청인은 최말순, 보호자는 박선영. 그리고 입소 예정일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집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건가요? 요양원 정보를 자세히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시설이 열악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비용은 저렴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곳이었죠. 또 다른 서류에는 월 요양 비용과 용돈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겨우 50만 원. 그것도 3개월치만 미리 입금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보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마치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배신감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말순 할머니는 서류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잠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반드시 이들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말순 할머니는 일부러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호와 선영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제 보니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민호야,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뭔가 바쁜 것 같던데 특별한 일 있어? 민호는 잠시 선영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영아, 너도 요즘 자주 외출하던데. 혹시 새로운 일 알아보고 있어?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뭔가 의심스러우시나요? 그 말에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질문만 하시네.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더욱 그들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서명을 받으려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들켜버리면 더 교묘한 방법을 쓸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급박한 내용이었어요. 계약일이 이제 3일 남았어. 내일이나 모레 중에는 서명을 받아야 해.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계속 의심하시는 것 같아. 오늘도 이상한 질문들을 하시고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바로 하자. 더 늦으면 위험해. 연금 관련 서류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섞어 놓으면 돼.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문제 없어. 어차피 어머님을 위한 일이잖아.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게 하는 거고, 우리 빚도 해결되고, 일석이조야.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중에 서명을 받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제 말순 할머니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반격할 것인가. 말순 할머니는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인생의 지혜로,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맞서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서류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그것도 가장 믿었던 큰아들과 며느리한테서 말이에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말순 할머니는 일부러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호와 선영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제 보니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고 민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뭔가 바쁜 것 같던데 특별한 일 있어? 민호는 잠시 선영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영아, 너도 요즘 자주 외출하던데. 혹시 새로운 일 알아보고 있어?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뭔가 의심스러우시나요? 그 말에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질문만 하시네.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더욱 그들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어요. 하지만 섣불리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섬뜩한 내용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계속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정말 연금 서류인 척하면 될까? 당연하지. 어머님이 그런 복잡한 서류를 이해하실 리 없어. 그냥 여기 사인하시라고 하면 하실 거야. 말순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었던 거군요. 복잡한 서류를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요양원은 언제 보낼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바로. 이미 자리 확보해 놨어. 일주일 안에 모셔다 드릴 수 있어. 일주일? 그렇게 빨리? 당연하지.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마치 처리해야 할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계약이 끝나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버린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도 함께 피어올랐어요. 바로 그들에게 똑같이 당해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다정하게 굴었어요.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함께 TV도 보자고 하고. 하지만 말순 할머니에게는 그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구청에서 연금 관련 서류 좀 정리해야 한다고 연락 왔어요. 간단한 서명 몇 개만 하시면 돼요. 선영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말순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떤 서류인데?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신상정보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정리해놨으니까 서명만 하시면 돼요. 말순 할머니는 일부러 순순히 따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내가 뭘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해줘. 선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선영은 서류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연금 관련 서류들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어요. 일반인이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이게 다 뭔지 모르겠네. 너가 설명해줘.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친절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연금 수급자 정보 확인서고, 이건 주소 변경 신고서예요. 그리고 이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리키며 이건 세금 관련 서류예요. 복잡한 거라 어머님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말순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여기 사인하면 되는 거지?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게 끝나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서류를 들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때 선영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어요. 어머님, 너무 자세히 보실 필요 없어요. 다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아니야. 내 이름이 들어가는 서류인데 봐야지.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발견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그거는 실수로 끼어든 것 같아요. 다른 서류예요. 실수? 그럼 왜 내 이름이 여기 적혀 있지?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이때 민호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서류를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집을 판다는 계약서가 왜 여기 있지? 민호는 당황해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오해. 말순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집을 내 모르게 팔려고 하는 게 오해야? 이때 말순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것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해둔 그들의 대화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녹음된 선영의 전화 통화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꼼꼼히 읽어보실 분은 아니잖아. 그 할머니는 순한 분이라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실 거예요. 녹음이 나오자 선영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다른 사람하고 농담으로. 농담?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니들 빚 갚으려는 게 농담이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도 농담이고.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해? 내 도장까지 위조해서 속이려던 걸. 말순. 할머니는 미리 가져온 위조 도장을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발각된 상황이었거든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지.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신용으로는 안 돼서. 내 동의도 없이.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께서 알면 걱정하실까봐. 걱정? 말순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걱정할까 봐서 내 집을 팔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이게 말이 돼?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럼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속이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내 도장까지 위조해서.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위조 도장은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말순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사인을 안 하면 강제로라도 하려고 했다는 거지. 말순 할머니는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며칠 전 그들이 나눈 대화였어요. 어머님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럼 치매 의심된다고 하면서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되지. 내가 다 알아봤어. 녹음이 나오자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영아, 너 설마 그런 생각까지 했어? 선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당신이 망쳐놓은 일을 누가 수습해요? 그 말을 들은 민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아, 너 정말 우리 엄마를.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어머님 몰래 진행한 거 당신도 동의했으면서.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달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해치려던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어머님을 그 시설. 나쁜 요양원에 보내려던 것도, 한 달에 50만 원만 주려던 것도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였다고요? 말순 할머니는 그들의 싸움을 바라보며 씁쓸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는구나 싶었어요. 아들은 약해서 며느리에게 끌려다닌 것이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을 제거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만해.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 민호가 다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 번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어? 선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고? 내 집을 빼앗으려던 사람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들지 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모두 알았으니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배신이었고 그렇다고 가족을 완전히 등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곳에 혼자 올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법무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집을 팔려고 하는 것, 위조 도장까지 만들어놨다는 것, 심지어 요양원 신청까지 해놨다는 것을.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고 위조 도장까지 만들었다면 더욱 심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녹음 파일과 위조 도장은 좋은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추가로 그들이 실제로 사기를 시도하는 현장을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장을 잡는다고요? 네. 실제로 서명을 강요하거나 속이려는 순간을 녹화나 녹음으로 남기는 거죠. 그럼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실수로 서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명을 했더라도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기를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죠. 어머님이 준비하신 것들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말순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거든요. 다음 단계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손자 지훈이에게 자연스럽게 녹화 방법을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동영상 촬영법이 궁금하세요? 지훈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아, 그냥. 할머니도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영상 찍어보고 싶어서. 말순 할머니는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지훈이는 의심하지 않고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법을 자세히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녹화 시작이고 여기 누르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화면을 보지 않고도 녹화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말순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선영과 민호가 대화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녹음과 녹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 또 다른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어요. 네, 계약일은 이번 주 금요일로 확정됐어요. 할머니는 제가 어르고 달래서 서명받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할머니는 단순한 분이라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실 거예요. 요양원? 이미 자리 확보해놨어요. 계약 끝나면 바로 모셔다 드릴 예정이에요. 네, 돈은 계약 성사되면 바로 입금할게요. 말순 할머니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라니. 자신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돈 얘기까지. 혹시 다른 사람과 짜고 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녹음을 마친 후 말순 할머니는 다시 서랍에서 계약서들을 꺼내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계약서 뒷면에는
중개 수수료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중개업체 이름이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5억 원 중에서 실제로는 3억만 대출 상환에 쓰이고 나머지 2억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선영이 자신의 집을 이용해서 더 큰 이득을 챙기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민호와 선영의 또 다른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엄마가 나중에 알게 되면.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게 되면 어때?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 계약도 끝났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당신 엄마 생각은 이제 그만해. 우리 앞날 생각이나 하자.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빚에서 벗어나겠어? 말순 할머니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생각뿐이었고 민호는 그런 아내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말순 할머니에게는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들, 위조 도장, 계약서 사본, 그리고 법무사의 조언까지.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예상대로 다시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급한 기색이었어요. 어머님, 구청에서 오늘 안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독촉이 왔어요. 빨리 서명해 주세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번에도 순순히 따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둔 장치가 있었어요. 휴대폰을 녹화 모드로 켜두고 옷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져와.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안도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돼요. 간단한 절차예요. 말순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선영아, 나는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어. 네? 왜요? 선영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집을 내 명의로 넘기는 계약서라는 걸 알고 있거든.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고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너희가 나를 속이려던 모든 계획을 말이야. 말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서 그동안 모은 녹음 파일들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전화 통화, 민호와의 대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를 도와주세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영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거야. 선영은 말순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당황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거든요.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지. 왜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내 집을 빼앗으려 했어? 이때 민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선영의 연락을 받고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와서 잘 들어봐. 말순 할머니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 말순 할머니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차례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위조 도장을 꺼내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니? 너희가 내 도장을 본떠서 만든 가짜 도장이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말순 할머니는 휴대폰에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선영이 누군가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 할머니는 단순한 분이라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실 거예요. 요양원 자리도 확보했고 계약 끝나면 바로 모셔다 드릴 예정이에요. 녹음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고 민호는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그리고 이건 더 가관이야. 말순 할머니는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민호와 선영이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해 얘기하던 내용이었어요. 어머님이 싫다고 하면 치매 의심된다고 하면서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되지. 민호가 선영을 돌아봤습니다. 선영아, 너 정말 그런 생각까지 했어? 선영이 이제 와서 발뺌하려 했습니다. 그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 말순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반대하면 강제로라도 하려고 했다는 거지.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말순 할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시설 나쁜 요양원에 보내고 한 달에 50만 원만 주려고 했다고.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럼 이건 뭐야? 말순 할머니는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내 집을 5억에 내 명의로 넘긴 다음에 다시 7억에 팔아서 2억을 챙기려던 계획 말이야.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2억? 선영아, 그게 무슨 얘기야? 선영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당신 빚이 3억이라고 했잖아. 나머지 2억은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우리 미래?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를 속여서? 말순 할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어제 법무사한테 받은 조언이야. 법무사? 민호와 선영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네.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 사기 미수, 위조 사문서 작성, 재산을 노린 범죄. 모든 증거가 다 있어. 말순 할머니는 법무사가 작성해준 고발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할 거야.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서요? 설마 진짜로 그러실 건가요? 당연하지. 내 재산을 노린 사기꾼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야. 책임져야지. 선영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정말 파산해요. 당신도 아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요? 내 아들은 이미 망했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배신하는 순간 말이야. 이때 손자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아. 말순 할머니는 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너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 하지만 지훈이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빠, 엄마, 왜 그래요? 민호는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이미 체념한 듯 주저앉아 있었고요. 말순 할머니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훈이 앞에서 더 이상 보기 흉한 모습 보이지 마.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가. 나가라고요?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 집이야.
나를 속이고 내 집을 빼앗으려던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엄마, 정말 저희를 쫓아내실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배신한 너희와 같은 집에 살 수는 없어.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른이잖아. 선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이번에 넘어가면 너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속이려 할 거야. 그날 저녁 민호와 선영은 급히 짐을 쌌습니다. 지훈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어요. 할머니, 정말 우리가 나가야 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하지만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민호 가족은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마지막까지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약속대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법무사와 함께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경찰은 증거들을 검토한 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 도장, 사기 미수, 재산을 노린 범죄.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거든요. 며칠 후 선영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도 참고인 조사 통지가 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드디어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실감도 있었어요. 가족을 잃었다는 아픈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진실을 모르고 속아서 사는 것보다는 아프더라도 진실을 알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말순 할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영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려 했지만 말순 할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위조 도장, 그리고 각종 서류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영은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순 할머니조차 몰랐던 더 큰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계획은 선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공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동생 박철수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집을 5억에 제 명의로 넘긴 다음 제 동생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통해 7억에 재판매하기로 했어요. 그럼 2억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선영이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 2억 중에서 1억은 민호의 빚을 갚고 나머지 1억은 저희가 나눠 갖기로 했어요. 동생이 이런 일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더 깊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주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당할 뻔한 일이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일부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며칠 후 민호도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계획에 대해 전부 알고 있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속이고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선영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민호는 조사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민호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몇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호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거든요. 특히 요양원 신청서에 민호의 서명도 있었고 위조 도장을 만들 때도 민호가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한편 말순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가끔 손자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 엄마가 자꾸 싸우고 아빠는 술만 마시고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죄한 손자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훈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 이 모든 일이 정리되면 할머니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던 중 경찰 조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영이 이미 다른 부동산 업체와도 접촉해서 말순 할머니의 집을 더 비싸게 팔 계획을 세워뒀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는 현재 시세인 7억 2천만 원에 팔 수 있는 곳도 찾아놨었습니다. 그럼 차익은 2억 2천만 원이 되는 셈이었죠. 더욱 가관인 것은 요양원 계획이었습니다. 선영이 알아본 요양원은 시설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거기서도 가장 싼 방을 택했더라고요. 한 달 비용이 5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3개월치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상황을 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면회는 한 달에 한 번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어머님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말순 할머니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경찰은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선영을 사기 미수, 위조 사문서, 작성, 노인 학대 시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 박철수도 조직적인 부동산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되었어요. 민호는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말순 할머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녀는 당당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증언석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들은 저를 무지한 할머니로 생각하고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도 75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도는 알아요. 법정에 있던 민호는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했지만 증거들 앞에서는 소용없었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봤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거든요. 1심 판결에서 선영은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 박철수는 주범으로서 실형 5년을 받았어요. 민호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말순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의가 구현된 것은 기뻤지만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여전했거든요. 법정 밖에서 민호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내 아들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그럼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날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대가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속아서 서명했다면 지금쯤 열악한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선영과 그 일당들은 다른 할머니들을 또 속이고 있을 거고요. 적어도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민호는 집행유예를 받아 자유의 몸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고되었고 신용도 땅에 떨어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한 집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지훈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자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서 와, 지훈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말순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한 일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훈이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할머니가 아빠 엄마를 신고했는지. 근데 아빠한테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나쁜 일이었더라고요. 말순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지훈이는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아빠는 지금 어떻게 지내니? 아빠는 매일 후회한다고 해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술 끊었어요. 새로운 일자리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만나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민호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 언제든 와도 좋다고 전해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는 절대로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는 나를 속이려 하지 말라고. 네, 할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며칠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들어와. 말순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후회만 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 그게 나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엄마,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용서.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날부터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말순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를
정말로 팔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민호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말순 할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세요? 이 집을 팔 거야. 네. 왜요? 여기서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시골로 갈까 해. 원래 내가 살던 곳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사서. 민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동산 감정 결과 아파트 시세는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돈으로 시골에 2억짜리 작은 집을 사고 나머지 돈은 특별한 용도로 쓰기로 했어요. 바로 노인 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다른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이사를 가기 전날 말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모든 서류들은 재판 증거로 제출되었거든요. 텅 빈 서랍을 보며 말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비밀이 있는 서랍은 불행을 만든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이사 가는 날 민호와 지훈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새 출발에 필요한 것들만 챙겼거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호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멀리 가는 건 아니야. 기차로 2시간 거리야.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언제든 와. 하지만 예고 없이 오지는 마. 미리 연락하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지훈아. 말순 할머니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가 응원하고 있을게. 네, 할머니. 방학 때 놀러 갈게요. 시골로 이사한 말순 할머니는 작은 집에서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어요. 가끔 민호와 지훈이가 안부 전화를 하곤 했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진실을 아는 것이 거짓된 평화보다는 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말순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은 지켰지만 가족은 잃었구나. 그래도 속고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을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이지만 당당하게 속지 않는 삶을 말이죠. 몇 달 후 그녀가 기부한 돈으로 설립된 노인 사기 예방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 선영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민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속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관계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자신만의 진짜 평화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말순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말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보다 혼자서라도 당당한 삶이 더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였어요. 75세의 나이에도 불굴의 의지로 자신을 지켜낸 말순 할머니의 용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진실을 아는 것이 때로는 아프지만 거짓된 평화보다는 낫다는 교훈을 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여러분은 말순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신고한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갔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꼭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